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안녕하세요, 제이미씨. 봄이 돼서 날도 따뜻해지고, 드디어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이 네, 여기는 네, 화씨로 막 68도까지 올라가고 막 이러네요. 네. 이러면은 이제 이건 봄이 아니고 거의 초여름 날씨예요. 이러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이 펑펑 오다가, 예. 네. 저 동네는 아직도 눈 쌓인 게 안 녹았거든요. 산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네, 거기 햇빛이 잘 안 되나 보다. 그러게 구석편에다가 음, 모아놨는데 안 녹대요, 저거는. 근데 해가 너무 따뜻하네, 오늘따라. 네. 이제 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볼까요? 그래야지 될 것 같아요. 네네. 날씨를 보니까. 3월도 끝나가고 있어서 시간은 참 잘 가네요. 그러게요. 벌써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음. 이해가 안 가네. 언제는 이해가 갔나요? 근데 네. 아직 백신을 못 맞아가지고 네. 참 그렇네요. 주변에 백신 맞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거든요. 네. 바이러스 감염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또 있어서, 글쎄요, 이거 네,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데 조금 해이해지는 분위기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음, 그래도 끝까지 조심을 해야지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죠? 네. 저는 이제 더 음, 이상 정상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목표 자체가 없어요. 음, 그냥 이 새로운 생활에 그냥 적응을 잘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상은 뭐 네, 적어도 우리가 같이 만나서 팟캐스트를 녹음할 수 있을 정도? 음, 그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네, 매우, 매우, 매우 힘들어요. 네. 마스크 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글쎄, 그러면 목소리가 들릴까요? 잘 네, 모르겠네요. 네. 아, 참, 그런 소식도 있어요. 브로드웨이 소식이 있는데, 브로드웨이는 9월 달이나 돼야지 오픈을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뉴욕에서는 지금 극장은 거의 다 오픈을 한 상태인데, 뭐 4월 초에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브로드웨이 극장의 경우에는 뉴욕 주에서 정한 대로 25%로 사람을 받으면은 이 운영을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적어도 미니멈 75%를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9월 정도 빠르면 9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올해도 완전히 간 걸로 보면 될 것 어떡해요. 같아요. 그 연기자들하고 음, 관계자들 참 힘들 것 같고요. 그러게. 예, 저 얼마 전에 그 원래는 작년에 봐야 했던 음, 라디오 헤드 탐 요크의 공연이 계속 미뤄지다가 네. 환불이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원래 언제였는데요? 작년 봄이었던 것 어,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언제 할 거냐, 그게 날짜를 못 정하고 있다가 가을에 한다고 했다가 또 이제 미뤄졌다가 올해는 음, 하려나 했더니 결국은 취소가 되었고, 음, 사실은 이 표를 예매하기 위해서 제가 재작년에 엄청 네. 노력해서 예매했던 건데, 어디서 공연하는 거였는데요? 라디오 시티 홀이요. 네. 안타깝네. 왜냐면 지금 공연도 재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뉴욕 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해요. 이미 음, 만들었다고 했나? 그러니까 백신 앱을 만들어서 네. 백신을 맞았다는 것과 아니면 테스트 음성이다. 이런 음, 것들의 정보를 QR 코드로 만들어서 큰 공연장이나 음, 아니면은 뭐 다른 스테디움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갈 때 보여주면 좀 안전하다라고 판명이 돼서 입장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거를 음, 생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그런 걸 잘 할 수 있을지. 한국은 음, 모르겠는데, 미국은 잘 네. 모르겠어요. 미국 전체는 저도 잘 모르겠고, 뉴욕은 그래도 좀 뭔가 음, 공연 문화가 네. 뭐 되게 주된 곳이어서, 음. 하루라도 빨리 어쨌든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뉴욕에서 공연을 하면은 뉴욕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어차피 공항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될 예정이어서, 뭐 어느 정도 필터링은 좀 되지 않을까.
사실 바로 이제 근접해 있는 주에서 네. 가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뉴저지에서도 가는 사람 많고. 근데 네. 뉴욕만큼 그렇게 다들 따라줄지 그게 문제죠. 네.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슈퍼마켓이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 슈퍼마켓에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을 만졌다 놓고, 예, 그런 것들이 더 노출될 영향이 저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꼭 그 공연 업계를 비호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어디나 위험은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네, 근데 어떡하겠어. 문제는 이제 공연 예술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는 사람들, 음, 그 공연을 진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아직 가이드라인이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음, 건강보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보험회사에서 지금 코비드 19을 커버를 안 해주려고 자꾸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미국 영화계에서도 문제인데 미국에서 영화를 찍으려면 코비드 19이 커버가 된다. 이런 보험을 들고 와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안 해주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또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 촬영을 해외에서 하나요? 해외에서도 이제 보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엔 정부에서 뭔가 진행을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더 그 시큐어하게 뭐 지침들이 있는 것 같고 미국은 약간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러게 요즘에 네, 프로덕션 들어갔다는 그런 시리즈나 영화 얘기 들어보면은 대부분 유럽 아니면은 캐나다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 안에서 촬영을 안 하나 막 이런 생각을 음, 한 거죠. 네, 세트장은 다 오픈을 했다는 것 같은데 음, 일단 좀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 의료진도 데려다 놔야 되고 음, 테스트도 계속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음, 것들을 따져봤을 때 비용 면에 있어서 미국이 인건비가 좀 비싸잖아요. 네. 좀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지원도 되는 나라 쪽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연 업계뿐만 아니고 그런 프로덕션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좀 힘겨워진 거죠. 자, 음, 그러면은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소개가 된 영화죠. 네, I Care a Lot. 네, 한국 제목으로는 Perfect Care라는 영화를 한번 소개해 네. 보겠습니다. 예. 이게 또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문맥상으로는 좀 통하는 게 있네요. 네. 약간 통하고 있죠. 네, 예. 누군가 우리를 좀 많이 케어해 주기를 바라며. 그런데, 너무 많이 케어해 주면 이거는 사기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예.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게 네, 2월 29일 날 미국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소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극장에서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정말 한국 대단하네요. 뭐, 이 네, 넷플릭스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 네, 왜냐면은 이 영화는 지금 아카데미상 쪽으로 밀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열렸던 골든글러브 어워드에서도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은 로자먼드 파이크가 코미디 뮤지컬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평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 예. 로저먼드 파이크의 연기가 약간 기시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워낙 이렇게 공걸해서, 음, 나를 찾아줘였나요? 한국 제목이? 그래서 되게 센 캐릭터를 연기했기 때문에, 네네. 약간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음,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약간 고개를, 좀 가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쇼위한 그런 예, 역할이라서, 예. 뭐, 눈에 띄는 건 확실히 맞아요. 예. 네, 로저먼드 파이크밖에 기억이 안 나죠? 보고 나면. 뭐, 저는 예, 그, 변호사 역할을 한 크리스 메시나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네. 뭐, 그 두 배우가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인 것 네. 같습니다.
얼마 전에 로저먼트 파이크가 엘렌 드제너러스 쇼에 나와서 한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엘렌을 보이콧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보이콧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냥 기사로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대요? 네, 보통 이제 상을 받으면 네. 트로피를 집에 이렇게 쫙 전시를 해놓잖아요. 뭐 일반 사람이라면 내가 어디선가 상을 받았다, 뭐 우승을 했다 이러면 트로피를 좀 이렇게 좋은데 모셔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기는 그런 게 너무 쑥스럽고 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싫대요, 트로피를 보고. 그래서 정원에다가 마당에다가 살짝 이렇게 보이게 파묻었대요, 트로피들을. 어떻게 하면 보이게 파묻어? 아, 약간 이게 뭐 살짝 뭐 금색이 보이게? 뭐 이렇게. 나중에 자기가 죽고서 그 집을 산 사람이 가드닝을 하다가 발견해가지고, 아,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놀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끊을 계획이 없는 거예요? 네. 웃기는 분일세.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로자먼트 파이크를 보는 거는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되게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네. 이렇게 연기하는 배우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연기를 해서 좋아했던 케빈 스페이시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는 게 그게 문제였지. 그런 일만 없으면 연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못된 연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뻔뻔한 연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창피함을 모르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 캐릭터 중에선 그런 캐릭터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조금, 아, 나 대신 뭘 해주는 듯한 그런 고마움도 좀 느끼고 네. 즐거워 보면서. 착한 사람은 아니죠, 여기서. 여기 근데 이 영화에서 착한 사람 하나도 없어. 네. 착하다기보다는 사기꾼 캐릭터입니다. 네네. 약간 미국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갖고 보시면 좀 더 덜 황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여기서 로자먼트 파이크가 연기하는 주인공 말라 그레이스는 법적 후견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후견인이라는 게 보통 입양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그렇죠? 미성년자 경우에 뭐 부모가 없다 이럴 때 그 아이를 뭐 후원하기 위해 법적 후견인이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노인에게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팟캐스트를 쭉 들어보신 분은 벌써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예. 얼마 전에 나갔던 이제 Framing Britney Spears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혼자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컨셉의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다크머니라고 그 자본주의 사회의 약간 그늘진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명한 다큐 시리즈였는데 네네. 거기에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 후견인 제도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가디언십이라고 하죠. 네. 주마다 좀 이름이 다르기도 해요. 예. 네, 근데 저는 그 에피소드를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와, 좀 되게 겁을 먹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독거 노인이나 가족이 없는 노인인 경우, 뭐 가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가족과 연락이 안 되는 노인, 이런 노인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자기 혼자 무언가를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 치매에 걸리거나 금치상자가 되거나 이랬을 때 법정에서 법적 후견인한테 이 사람을 후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노인의 건강만 돌보는 게 아니고 이 노인의 자산을 또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노인이 얼마 지나니까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냥 그 요양원의 감옥처럼 이렇게 갇혀버리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참 자식도 없는 저로서는 이거 나중에 미국에서 혼자 늙으면 절대 안 되겠다. 물론 그들의 먹이가 될 만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법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네.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바탕으로, 실화를 네. 바탕으로 이 영화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작품이죠. 이 네, I Care a 그렇습니다. Lot은. 네. 근데 이제 그냥 드라마로 끌어간 게 아니고 이거는 약 코믹 호러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예, 하시면 그러니까 될 것 뭐 같아요. 풍자극이죠, 일종의. 예, 저는 뭐 호러 쪽도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황당무계하게 그 컨셉을 가지고 가는 편인데, 네,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고 보시는 분은 괜찮을 것이고, 아니면 네,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를 많이 염두에 두고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이거를 뭐 진중하게 이 이슈를 다룬 영화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알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다큐머니를 보고 봤기 때문에 음, 뭐 굉장히 이 소재에 관심이 많았었고 네. 로자먼드 파이크가 또 사기꾼을 또 엄청나게 잘 연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예, 끊김이 없죠. 그냥 이렇게 막 펼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런 아, 못됨을, 음, 뻔뻔함을 자랑스럽게 막 음, 내보이면서 연기를 하는데, 음. 전반 20분은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호러라니까. 예, 20분 동안 막 두근두근 하면서 봤어요. 멀쩡하잖아요. 생긴 거 이쁘지, 예, 응? 머리 그냥 칼날같이 단발로 쫙 잘라 파워수트 입었지.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음. 판사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얘기 듣지.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아들 얘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늘이라니까. 가족들이 음, 가서, 아니, 내 가족이 있는데, 왜 후견인이 음, 우리 부모를 데리고 있어야 되냐, 이러면, 음, 그 자식을 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네가 뭐 음, 최근에 엄마 아빠를 언제 만났는데? 이러면, 그러게. 뭐 안 본 거지? 음. 엄마한테 병이 있는 거 응? 알았어?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심각해진지 알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는 거야. 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잘한 것도 또 없으니까, 음,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아예 바깥 사람들이랑 음. 격리를 시켜 놓으니까 음. 이게 완전히 감옥이 돼버리는 거지, 그 안이. 네,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혼자 살 수 없는 노인들을 대거 이렇게 수용하는 음, 요양병원이 또 주 장소로 나오는데요. 네, 네, 그 처음에 딱 나오는 장면이 이 주인공인 말라가 네, 일단 먹이를 딱 찾았잖아요. 음, 그들은 이제 체리라고 말을 하는데 네, 가족 없고 돈 많고 없어져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런 노인을 딱 그렇죠, 찾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세팅을 어떻게 하냐 요런 음, 게 완전 하이스트 영화처럼 쫙 음, 펼쳐지는데 음, 그러니까 딱 보면 왜 의심 많은 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짜고 하는 거다. 음, 이미 다 저렇게 세팅해놓고 내가 먹이가 되는 거라는 것을 이렇게 너무나 딱 장르 영화스럽게 보여주죠. 음. 예. 그래서 요양병원에 대한 이렇게 막 안 좋은 시선까지 보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진짜 미국에서 실제로 존재를 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거를 이제 많이 비판을 하면서 만든 영화가 되겠는데 그거를 이제 몇 단계 높여가지고 좀 희화시킨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는 네. 보면서 뭐 이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도 됐지만 이 네. 출연하는 배우들이 워낙 쨍쨍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 여기 캐스팅은 아주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연기하는 거 보는 것도 무지 재밌었어요. 로자먼 파익이 제일 돋보이긴 했지만, 네. 뭐 다른 배우들도 장난 아니더라고. 후반부에 이제 음, 주요 역할로 나오는 게 우리가 또 게임 오브 스론으로 유명한 피터 딩클리지가 등장을 하죠. 예. 간만에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긴 하죠. 예. 이게 재미있는 게, 이 좀 뜬금없는 캐스팅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안 보신 분이면은 음. 이 예고편 같은 것도 찾아보지 마시고 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이것도 듣지 보시는 말아야 되는 게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영화 지금까지만 들으시고 이제 다음부터는 좀 스포일러 됐으니까. 음. 예. 뭐 그 우리 팟캐스트는 맨날 음, 듣다가 말아야 돼. 음. 그래서 이 주인공을 로자먼드 파이크로 정해서
그 스크립을 보내고 이제 요청을 한 상태잖아요, 감독이. 네. 그런데 마침 요게 이 똑같았던 거야, 에이전트가. 로저먼트 파이크하고 피터 딩클리지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 에이전트 측에서 혹시 피터 딩클리지를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 역할에 이렇게 네. 제안을 먼저 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자기는 뭐 완전 땡큐지 막 이러고서 패키지로 가네, 감독이 패키지로. 감독이 그래가지고 캐스팅을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 네. 네, 그래서 피터 딩클리지가 또 인상적인 조연에 연기를 음. 했습니다. 뭐 대사도 별로 없는데 예, 상당히 예, 눈빛 몇 가지 가지고 많은 네. 것을 얘기를 해줬고. 예, 그리고 단 거 좋아하더라고요. 음. 달달한 거를 즐겨주시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메인 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제니퍼 피터슨이라는 역할에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다이앤 위스트가 나오는데 네. 다이앤 위스트라는 배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거는 보통 노인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은 그렇죠. 하게 그런 되는데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약을 하게 될지는 이제 전혀 모르는 거지. 근데 저는 기대만큼 다이안 위스트가 안 나와서 솔직히 전 실망했어요. 그렇긴 한데, 네. 이 캐릭터로 인해서 이제 번져지는 그 내용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였고, 네. 그 약간 조금 나온 거는 사실인데, 그 네. 잠깐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이 무게감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도 아무튼, 네. 별로 그렇게 네. 연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네. 배우이기 때문에 내공이 좀 있어서, 저는 좋았어요. 저는 부족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캐릭터는 그 변호사 역할로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나거든요. 네. 저는 이 배우 되게 좋아하는데 저번에 한번 인터뷰도 1대1로 했었는데 이 사람은 또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팬인데 여기서도 되게 쬐끔 나오긴 하는데 이 말라 캐릭터하고 이 딘이라는 변호사 캐릭터가 이렇게 신경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네. 있잖아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예. 저기 아피스에서 서로 신경전 벌이는 그 대화 내용이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잘 차려입으신 두 분이 만나서, 예. 딜을 서로 하는데, 서로 내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참, 잠깐 등장했는데, 자기 역할 정말 똑부러지게 하고, 네. 간 배우 같습니다. 그리고 막 저는 인터뷰하는 거 좀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로즈맨 파익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극 중에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잠깐 얘기 나오는 게 자기는 가난했었는데 가난한 거 싫어서 이제는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할 거라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뒤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말라라는 캐릭터가 시종일관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제 베이핑이라고 그러죠. 베이핑을 계속 해대는데 이게 뒷이야기가 있대요. 영화에는 안 나왔는데 이 널싱홈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기극을 시작을 하기 전에 이 말라가 베이핑 가게를 했던 거지. 아, 그래요? 예. 작은 가게를 했는데 잘 하다가 건너편에 대형 기업이 하는 싸구려 베이핑 회사가 생긴 거예요, 가게가. 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망하게 됐다. 이래서 네. 그때 다짐을 한 게 나는 무엇이든지 돈을 위해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네. 캐릭터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베이핑을 계속 하는 이유는 그게 약간 드래곤 효과를 낸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베이핑을 하면서 계속 연기가 나오잖아요, 주변에. 그러면서 본인의 뭐라 그러나. 그 드래곤을 볼 때 조금 위압감 같은 거 느끼고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자기는 캐릭터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베이핑 하는 거를. 네. 로저먼트 파이크의 그냥 외적인 캐릭터 세팅에 대해서는 네.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일부러 옷 색깔도 되게 강렬하게 입고 네. 정말 언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단발머리를 스트레이트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너무 신기했고 매일 잘라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되게 딱 떨어지는 단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폈어.
원래 설정은 빨간 머리였다고 해요. 왜 이제 백인 여자들 중에 좀 이렇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면 빨간 머리여야 한다는 좀 그런 자기네들끼리의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 게 반영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금발이 낫겠다고 해서 금발을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는 굉장히 정보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말라의 과거 그러니까 말라의 어떤 이것을 하는 정당성 뭐 굳이 정당성 필요 없긴 하죠. 그냥 사기꾼이려니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저는 뒤로 갈수록 그냥 캐릭터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는 저도 동의해요. 예. 그래서 뭐 얘가 그렇게 부를 얻어서 정작 사는 데는 이상한 조그만 아파트 같은 데 살고 있고 뭐 이렇게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처럼 무슨 뭐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 뭔가 보여줄만도 한데 그 탐욕이라는 부분은 잘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 같진 않았어요. 아, 그거는 네. 조금 제가 다른 의견이 있는데, 네. 그 말라가 사는 집은 타운하우스 같은 굉장히 비싼 집이거든요. 그게 작아 보여도. 네. 그래서 그 가격이 엄청 나가는 집이었을 거고, 그 타고 다니는 차도 굉장히 비싼 차였고, 네. 그리고 이 회사를 봤을 때 얘가 계속 돈을 요구를 하고 더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걸 보면은 이 그 벽에 붙어 있는 자기가 이제 후견인을 하는 노인들의 사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거를 그 사진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으면은 네, 네, 저는 그건 느낄 수 없었던 거죠. 네. 그것을 꼭 그렇게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음, 얘가 돈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음, 좀 더 강한 뭐 음, 장면이라든가 뭐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제가 연출자가 아니고 작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너무 뭐 막판에는 그 조폭 만나서 싸우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는 알겠는데 네. 예, 좀 이야기가 빈약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 뒤쪽에 갈수록 얘기가 조금 황당무계해져가지고, 예, 이거 무슨 슈퍼히어로 영화인가? 막 이런 생각이 예, 들 정도였어요. 이거 예, 뭐 어떻게? 어떻게? 막,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혼자서 막 예, 얘기하고 그러면서 봤는데, 이 뒤쪽만 조금 어떻게 음, 저는 손을 봤으면 이 영화는 굉장히 괜찮을 수도 있었던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한 3분의 2 정도는 음. 너무 재미있게 봤었어요. 예. 저는 2분의 1 정도 재미있게 봤고, 음, 그리고 다이앤 위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제니퍼 피터슨, 음. 이분이 알고 보니 체리가 아니었고 거의 리스크였잖아요. 사업을 말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폭탄 같은 존재가 되는 건데, 폭탄이죠, 폭탄. 예. 근데 좀 더 그 다이앤 위스트가 사실은 뛰는 놈이에 뭐 나는 놈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음, 더 뒤에 뭔가 세력을 가진 음, 데모님이시다. 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영화적으로 강조가 되었어도 음, 어차피 코미디로 가고 과장돼서 갈 거면 음. 더 뭐 재밌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갑자기 너무 이렇게 훅 이야기로 들어가서 들으시는 분들이 놀랐을라나?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네, 마라가 레즈비언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렌이라는 여자친구랑 같이 사업도 하면서 네, 이제 연인이기도 한데 이 프렌 역할로 에이사 곤잘레스라는 베이비 드라이버에 나왔던 그 배우가 거기 나오거든요. 나왔군요. 네, 근데 게이라는 설정이 특별히 따로 다뤄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진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 네네. 점에서 별다른 그런 특별히 조명을 한다든지 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뭐 요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쓱 넘어가는 게 저는
매우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비교하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 서사에 크레이지 리치 에이지안 같은 이야기도 이제 얻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전개 자체는 예전에 그런 미국의 사기꾼 영화, 그러니까 사기꾼 코미디 아니면 사기꾼 액션 영화 이런 거의 틀을 유지를 하면서 그 구성 요소들을 조금 이제 바꾼 그런 인상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뭐 레즈비언 커플이 끼어들든 뭐 아니면은 뭐 장애인이 끼어들든 별로 그렇게 더 이상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여자이고 또 그런 점을 강조하는 영화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말라라는 캐릭터가 사과할 줄 모르고 네. 창피한 거 모르고 네. 두려움 없고 죄책감 하나도 안 느끼는 네. 말하자면은 소시오패스나 거의 뭐 그렇죠.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네. 이 여자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서양 쪽에서 만든 영화에서 여자가 그렇게 강하고 네. 뭐 조금 나쁜 캐릭터로 묘사가 되면 꼭 처벌을 받는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싫거든요. 네. 특히 그런 캐릭터 묘사되는 게 숫자가 이제 남자 배우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적은 편인데 불구하고 나올 때마다 벌을 받는 걸로 이제 설정을 하면은 그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거는 감독 마음이고 작가 마음일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이제 저한테 점수를 좀 잃은 게 있어요. 저는 단지 그 여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시점으로 그 뭐 엔딩을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것도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 헐리우드 사기꾼 영화의 어떤 공식 중에서 여자가 주인공인 경우를 쫓아가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좀 게을렀던 엔딩이었던 것 같고요. 솔직히 중반까지는 만듦새도 좋지만 이게 약간 되게 시의성 있는 소재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네. 관심이 많은 소재인데 이 소재를 되게 진부한 틀에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로 갈수록. 뒤로 가면 좀 그런 면이 네.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할리우드의 못된 주인공 이게 잘나서 나대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이제 그것은 그냥 예전에 보던 코드와 비슷한데 그럼 좀 이렇게 뒷부분에 사이다 같은 것도 넣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저도 들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귀여운 영국 영화들 그런 거 많잖아요. 사람들이 힘 합쳐서 어떻게 좀 귀여운 이기는 판타지 같은 거. 아니 무슨 뭐 널싱 노인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든가.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액션으로 갈 거. 그냥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거 넣어도 되잖아요. 저는 그 솔직히 실제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승승장구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죠. 그럼 아예 그렇게 나가던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이 말라라는 캐릭터를 죄책감 하나도 없는 캐릭터로 하고 얘를 이제 우리가 동정을 해줄 만한 그런 여지를 하나도 안 준 상태까지 몰아넣었으면 끝까지 그렇게 밀고 가던지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막판에 그 마지막 엔딩은 너무 누구도 이렇게 어쩌지? 라고밖에 할 수 없는 오히려 그 일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연민만 생기는 그런 참 이상한 엔딩인데 감독은 그 엔딩이 뭐 비러 스위트 엔딩이라고 뭐 그런 걸 선택을 했다는데요. 네, 좀 네, 별로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뭐 사실을 기반으로 했지만 판타지 쪽으로 많이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가줬으면 했는데 그게 조금 안 따라준 것 같아서 그 이제 후반부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기는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기대도가 막 올라갔다가 거의 곤두박질을 쳤죠.
네, 거의 뭐 테슬라 주식 같았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 아시나요? 자, 근데 이게 로저먼드 파이크가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은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많이 모여진 상태인데 지금 저희가 미리 녹음을 하느라고 아직 아카데미상 후보 발표된 거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로저먼드 파이크가 지금 많이 입에 오르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올라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니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골든글러브의 후보 선정에 언제나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아이케어 얼라, 그러니까 퍼펙트 케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 공개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골든글로브가 거의 일주일 후에 했나?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뜬금없이 후보에 올라서 상까지 받는 약간 이렇게 홍보성 시상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하지만 뭐 영화가 공개가 됐을 때 뭐 상 받을만 하다. 라고는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골든글로브의 후보 리스트를 보면 그 보라색 마리아 바칼로바, 프렌치 엑스트의 미셸 파이퍼, 그리고 엠마의 아냐 테일러 조이, 뮤직의 케이트 허드슨 여기서 뜬금없는 후보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로저먼드 파이크밖에 없네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을 주는 후보 리스트이긴 했어요. 네. 뭐 말할 기회가 없었는데 애초에 왜 팜 스프링스의 크리스틴 밀리오티는 안 올랐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근데 진짜 안 밀어주더라고 그 예. 영화를.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로저먼드 파이크가 되게 호감이 갈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고 그쵸? 그리고 끝까지 호감이 가지 않잖아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그런데다가 저는 솔직히 좀 단순한 연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금방 끝낼까의 제시 버클리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서 굉장히 눈에 띄는 화려한 역할이지만 예, 아카데미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보가 안 된다에 한 표 던집니다. 아니, 저는 뭐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고 네. 분명히 상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후보에는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이 영화가 저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노인이 돼서 조심해서 살아야겠구나. 뭐 이런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어쨌든 지금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네. 알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찾아보면 그 뉴요커라든가 뉴욕타임즈에서 몇 년 전에 되게 대대적으로 기사를 내보냈던 적도 있고 딱 기사를 읽는데 아 감독이 이 기사 읽었구나 뭐 딱 그 캐릭터 여기다 넣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라스베가스 있잖아요. 네. 라스베가스가 은퇴 노인들을 그렇게 유치를 많이 했대요. 맞아요. 은퇴해서 살기 좋은 데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후견인 분들도 다 함께 이동을 했대요. 아, 진짜? 아, 네. 무섭네. 그래서 그 기사에서 그 라스베가스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 쓴 기사였는데, 그래서 법적 제재를 받았어요, 결국은. 후견인이. 사기꾼으로. 판례가 생기긴 했죠. 그리고 65세 노인 중에 10%가 이렇게 후견인 제도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해요. 참 늙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이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그 한 사람만 케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를 직업으로 삼고 여러 사람을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분들은 자기 시간에 돈 먹이는 게 또 남다르잖아요. 그게 1시간당 600달러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비용 처리한다고 그 노인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 비용 처리 다 하고 무슨 사태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I Care a Lot이라는 영화는 상당히 많이 의견이 갈리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IMDb에서도 보신 분들이 6.2점을 줬어요. 네. 그리고
라튼 토마토에서 오디언스 스코어는 37%예요. 보시는 분들이 헐 더 안 좋아하셨는데 네. 그 라튼 토마토에서는 80%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이제 완전히 뭐 4점 만점 너무 잘 만들었어 막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약간 이제 프레쉬를 통과할 정도로 그렇게 잘 준 사람들만 모아놨을 때 80%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메타 스코어를 보면 66점이에요. 네. 66점이면 프레쉬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봤을 때 프레쉬 정도로 준 사람들이 많아서 80%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는 IMDb 평점 들어갔다가 좀 놀랐는데요. 음. 그러니까 유저 리뷰를 보면 1점을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뭔가 관계자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점수를 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었거든요. 그거 뭐 그렇게 글까지 네. 남긴 사람은 진짜 화가 나가지고 남긴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남긴 것 같고 평점은 6.2점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럼 저희도 이제 평점을 줘볼까요? 예, 그럼 네. 팝콘 지수를 한번 줘봅시다. 저 먼저 드리자면 네. 저는 1.5입니다. 한 개 반이에요. 제니스 씨, IMDb에 가서 쓴 사람이 당신 아니야? IMDb는 10점 만점이거든요. 저는 IMDb로 하면은 3, 4점은 됩니다. 저는 네. 솔직히 너무 재미있게 봤었어요. 3분의 네. 2까지는. 그래서 진짜 3.5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이 완전 슈퍼히어로에 가까운 그런 네. 생명력을 보이는 말라 네. 때문에 약간 삐져서 내려온 3점 주겠습니다. 예. 네, 저는 단지 이런 소재가 심심풀이 영화 소재가 되는 게 좀 거부감이 있을 뿐더러 이런 소재를 다룰 때는 좀 더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어쨌든 뭐 뭔가 찜찜하기만 해서 그리고 연출이 그렇게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네.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저는 이런 후견인 제도라는 이런 시스템적인 안 좋은 점을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해 주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니스 씨가 얘기한 것만큼 그렇게 너무 코믹적으로만 몰아간 것 같지는 않고 사람들이 보고선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는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 네. 면에서 점수를 많이 줬고 그리고 나온 배우들의 연기가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네네. 예,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을 봤군요. 네. 지금 한국에서 극장에서 봐야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보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 뭐 이런 미국의 시스템적인 잘못된 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보실 만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에서 보시면 오히려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네. 네. 내 가족인데 왜? 막 그러면서 음. 좀 이렇게 물음표를 띄우면서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에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시면 네. 아, 그러면 저희 다음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얘기를 하게 되려나요?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예, 3월 15일 날 발표가 됐겠죠? 이 방송이 나갈 네, 때면은. 네네. 예, 그때가 되면은 후보 선정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지금까지 또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랜 시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혼자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됩시다. 네, 건강하게 살아야죠. 예. 네. 아, 그리고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Framing Britney Spears도 한번 들어주세요.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기 아래쯤에 가시면 있어요. 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